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역사 토론 수행평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바로 PPT로 가보도록 합시다. 역사 토론 수행평가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거 외함, 그리고 채점 기준, 그리고 토론 순서 유의사항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거 외함입니다. 여러분, 토론 수행평가를 왜 할까요? 선생님이 학기 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토론이라는 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친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주장,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미래사회에서, 민주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잘 만들어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너무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채점 기준이에요. 채점 기준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실에 붙여놨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역사 사실 이해입니다. 배점은 20점이고 역사적 사실에 맞게 말하기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으면 선생님 당연히 점수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수는 20점, 15점, 10점 단위로 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했던 거, 그것들이 출처가 정확한지 또한 선생님이 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오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제 파악 능력입니다. 토론의 논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토론의 주제가 있죠. 이승만이 국부인지, 백선엽을 현충원에 안장해야 하는지, 김원봉을 독립유군자로 서운해야 하는지, 이러한 논제가 있는데 이 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특히 많이 범하는 게 어떤 친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거. 말의 꼬투리를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논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말했던 주장과 근거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걸 반박해야지,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말이 아예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선생님이 점수를 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합리성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토론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썼던 그 입론문이나 반론문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주장만 나열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 이승만은 국부가 아니다 라는 거 역시 주장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쓰는 게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승만은 6.25 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등 독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씁니다. 여기까지만 썼을 경우, 여기까지만 토론할 때 이야기하면 절대로 선생님이 여기서 합리성에 점수를 주지 못해요. 왜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2번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분명히 근거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근거예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걸 근거로 만들려면 6.25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갖고 오셔야죠. 몇 년을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했고 이승만이 판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갖고 와야 그게 근거로서, 합리적인 근거로서 인정이 됐고요. 역시 독재를 했다라는 이런 파트도 정확하게 발췌 개헌을 통해서 또는 4.4.5.2 개헌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갖고 와야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 주장을 이야기할 때 이런 근거들을 꼭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라는 걸 신경 쓰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죠. 아까 세 번째고 선생님 오타예요. 네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딴 데 보고 딴짓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바라보고 이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 역시 경청의 자세가 아니죠. 선생님 이런 태도가 나온다면 선생님 당연히 점수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토론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꼭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토론지 작성이에요. 토론지 작성. 토론지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토론지라는 게 무엇이냐? 선생님이 이제 세 모듬으로 나눴잖아요. 그 세 모듬 중에 한 모듬이 토론을 하죠. 한 모듬씩 토론을 하는데 한 모듬이 토론할 때 다른 친구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뚝 둘러싸고 같이 토론을 들어주는데요. 그때 토론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토론하는 친구들은 토론지를 작성하지 않아요. 토론을 듣는 친구들이 누가 아무개가 입론을 했구나. 그 입론에 간단한 주장과 근거를 쓰고 거기에 별점도 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주장과 근거를 쓰는 이 토론지 이따 같이 보여줄 겁니다. 이걸 보고 같이 잘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칸이라도 안 채우거나 주장과 근거를 제대로 써놓지 못했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점수를 까니까 내 토론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의 토론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론 개인 평가지예요. 토론 개인 평가지를 보면 찬성 측 여기 있죠. 찬성 측 논제를 써야겠죠. 논제를 이승만은 국부다 또는 백선영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찬성 측 처음 입론하는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그 친구가 말하는 주장과 근거를 적어야겠죠.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의 주장과 근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별점을 주면 돼요. 4점, 3.5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측 입론을 또 듣죠. 그러면 여기 쓰고 하면 되고요. 자유토론 때 자유토론에 뭐가 있었는지 반대가 뭐가 있었는지 쓰시고요. 최종 발언 누가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도 써보면 친구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과 근거를 따라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토론은 입론. 찬성 측의 입론 하나 딱 듣고 반대 측의 입론 딱 듣고 다시 찬성 측의 입론 딱 듣고 반대 측 거 딱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차 질의를 하는데요. 교차 질의는 먼저 입론한 팀이 먼저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찬성 측이 먼저 반대 측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논리 허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한대요.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한 논리의 허점을 찾아서 그걸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박을 해보면 뒤에 반론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일단 상대방이 만약에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 근거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론을 해야죠. 반론은 반대팀이 먼저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서 교차 질의를 또 하는데 이 교차 질의 시간에는 먼저 반론한 팀이 반대팀이 먼저 질문을 하는데 거의 자유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그냥 상대방의 반론에 대한 다시 반박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신에 대한 주장을 새롭게 꺼내도 되고요.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언제 판단하냐? 여러분들이 입론하는 친구에 대한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역시 교차 질의 시간에 어떤 질문을 주고 받는지, 그리고 반론 할 때, 최종 변론 할 때, 여러분들은 한 명씩 무조건 입론 또는 반론 또는 최종 변론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선생님은 얘가 합리적으로 하는지, 논제에 벗어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점수를 완벽하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토론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교차 질의 시간에, 자유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차 질의 시간에도 역시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입론만 해서 아무 발언 안 하면 선생님 봤을 때 입론이 완벽하지 않다면 점수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질의 시간에든 어떻게든 자기 발언이 조금 미약했다면 그걸 보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순서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유의사항 이야기해야 됩니다. 먼저 주장에는 근거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거 아까 채점 기준에 얘기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자기 주장 그리고 그 근거를 잘 얘기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아직 토론하기 전까지는 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죠. 선생님한테 댓글로 남기건, 뭐 패매를 하건, 카톡을 하건,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건 선생님을 많이 괴롭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토론 순서와 시간 엄수입니다. 아까 뒤에 봤을 때 토론 순서 그리고 시간, 여기 보면 입론 2분 내에 끝내셔야 돼요. 2분 선생님이 계속해서 타이머를 누를 거예요. 넘어가면 빠염입니다. 더 이상 발언을 끊어버릴 거예요. 교차 질의 역시 5분 이내로 시간을 엄수하셔야 한다.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다른 모든과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토론의 승패와 평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토론하고 나면 방청객 친구들에게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투표를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가 나오겠죠. 이긴 팀에는 선생님의 소정의 상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겼다고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의 채점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토론에 졌어도 자신의 주장을 잘 얘기하고 그랬으면 평가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전혀 평가와 상관없으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역사 시간 전에 미리 자리 배치를 해놔야 한다. 반장들은 꼭 기억하고, 반장과 부반장은 꼭 기억해서 역사 시간 전에 미리 자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요렇게입니다. 선생님 여기 교탁 있는 자리죠. 교탁 있고 여기 칠판이 있는 자리예요. 그럼 앞에다가 선생님이 앉을 책상 하나만 놔주세요. 책상 하나만 놔주시고, 책상 하나와 의자 놔주시고요. 여기 찬성 측 5자리, 반대 측 5자리를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자리를 배열해서 이쪽을 보고 앉게끔 자리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론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리 배치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도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남겨도 되고요. 패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궁금한 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10월 25일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저녁 7시에 수행평가 대비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큰일이 생기거나 하면 라이브 방송을 못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고 한번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뭐 할 거냐?
진짜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토론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선생님의 주장이나 근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며 선생님이 또 그거를 반박해주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 토론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토론을 좋아해요. 선생님 토론을 좋아하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더 깊어졌고 얼마나 더 조사를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아요? 구독 눌렀으면 수행평가 점수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재미로 들으시고요. 더 선생님이랑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 빵빵 터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선생님 영상을 많이 못 만들고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